선생님 안녕하세요. 본동중학교 교사 김동훈입니다. 요즘 AI가 이 교육 현장을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시키고 있죠. 기존의 NI 교육도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디지털 기반 뉴스 리터러시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AI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새롭게 리모델링한 뉴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이 빅카인즈를 활용한 수업 디자인의 사례와 활용 방안의 기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수의 흐름은 디지털 시민성과 뉴스 리터러시의 개요로 시작해 AI 기반의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세단장한 빅카인즈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빅카인즈를 활용한 대표적인 수업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빅카인즈 활용 수업 설계의 꿀팁 및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시대의 시민성과 그 핵심 역량인 뉴스 리터러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초효율과 초격차의 집약체인 이 디지털을 빼놓고는 미래를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가짜뉴스는 이러한 디지털이라는 광장 위에서 더욱 빠르고 강하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죠. 가짜뉴스가 진짜처럼 행세하며 대강보고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습니다. 코로나 때 퍼졌던 학교 확진자 관련 루머, 그리고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각종 억측과 잘못된 소문, 그리고 정치를 혼란스럽게 하는 선동적인 페이크 뉴스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죠.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지만 오히려 최근 미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콘텐츠 생산 규제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에서 가짜뉴스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즉, 앞으로 제대로 정보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 중 하나가 될 것임이 분명하죠.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디지털 세상 속에서 책임감 있고 현명하게 성장시키려면 이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필수죠. 올해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디지털 시민성 그리고 디지털 소양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시민성은 온라인에서의 예절과 참여뿐만 아니라 쏟아지는 정보 중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특히 SNS와 인터넷 뉴스로 넘쳐나는 요즘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언론 보도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뉴스 리터러시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제대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키워줄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빅카인즈인데요. 1990년 이후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 1억 건 이상을 모아놓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자랑하며 누구나 회원가입만 하면 뉴스 원문 검색, 그리고 분석 자료 다운로드, 관심 뉴스 이메일 수신 동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AI 기능도 새로이 추가되면서 더욱 기능이 강력해지는데요. 무료인데다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인 만큼 신뢰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수업 현장에 활용하기 최적입니다. 빅카인즈는 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한 기사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빅카인즈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검색창과 함께 오늘의 이슈라는 이 코너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매일 전국에서 올라오는 약 1만 건 이상의 뉴스 기사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별로 분류해서 핵심 이슈를 이 AI가 요약해서 보여주는 혁신적인 기능입니다. 덕분에 일일이 모든 뉴스를 읽지 않고도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분야별로 핵심만 빠르게 파악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빅카인즈의 핵심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빅카인즈는 크게 세 가지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첫 번째, 주요 이슈 키워드 분석 기능입니다. 수업하실 때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뭘까? 라고 궁금하셨던 적 많으시죠? 빅카인즈에서는 주요 키워드를 자동으로 추출해 줍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출현 빈도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또 연관어 네트워크까지 제공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기후변화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된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신재생에너지,
파리 협정 등이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래프로 보여주거든요. 이걸 수업에 활용하면 아이들이 복잡한 이슈의 구조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도 분석 기능입니다. 이 특정 이슈에 관련된 인물, 그리고 기관들 간의 관계를 이 네트워크 그래프로 생성해 줍니다. 복잡한 이슈를 구조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가령 한일 관계라고 검색을 하면 이 검색어에 관련된 정치인들, 그리고 정부 기관들,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가령 역사 수업에서 이런 자료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죠. 세 번째, 맥락 이해가 쉬워집니다. 단순히 뉴스 제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뉴스가 나온 배경과 정보 소스, 그리고 맥락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이슈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추적도 가능하죠. 앞으로 어떻게 탐구 주제의 트렌드가 변화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셨다면 직접 화면을 켜고 비카인즈 홈페이지에서 주요 기능을 살펴보며 실질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측 상단의 사람 모양의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꼭 해주시고요. 회원가입을 완료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딥페이크 관련 사례를 키워드로 검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검색어 입력 전 검색 도움말을 클릭하시면 더욱 상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으며 상세 검색을 클릭하시면 기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검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다양한 언론사, 분야의 검색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검색식 저장 버튼을 통해 검색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검색식 명은 딥페이크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알림창이 뜨게 되는데요. 스텝 3의 분석 결과 및 시각화 탭에서 수업 상황에 맞추어 데이터 다운로드, 관계도 분석, 키워드 트렌드, 연관어 분석, 정보 추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정보를 모두 시각화 정보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화 보고서 작성 수업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뉴스 분석 탭에 시각화 보고서 만들기 카테고리에 보고서 생성을 클릭하면 학생들이 별도의 PPT나 디자인 도구로 시각화 보고서를 생성하지 않아도 비카인즈 플랫폼 내에서 나의 검색식을 불러온 후 보고서 제목과 설명을 입력하여 보고서 생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생성이 완료되면 학생들이 실제로 이 정보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새롭게 강화된 비카인즈 AI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카인즈 AI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 비서에게 질문하듯 일상적인 언어로 물어보면 방대한 뉴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절한 답을 찾아 요약된 답변을 제시해주는 챗봇 형식의 서비스입니다. 이 비카인즈 AI는 104개 언론사의 기사 정보를 종합하여 이 답변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답변과 함께 출처 기사도 제시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습니다. 비카인즈 AI는 뉴스 요약문을 작성하거나 주제별로 심층 분석 리포트를 빠르게 찾고 생성할 때, 그리고 분석 결과를 출처의 근거에 수업 자료로 활용할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다음은 교과 수업 상황에서 비카인즈 AI를 활용하여 수업을 기획할 수 있는 예시인데요. 가령 국어에서는 언어 트렌드 분석을 위해 문학작품 관련 뉴스를 언론사별로 비교하거나, 역사에서는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언론사별로 또 시대별로 어떤 평가가 존재했는지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도 가능하죠.
비카인지 AI가 뉴스 분석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인문교과에만 활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사의 수업 기획 의도에 따라서 범교과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듯이 비카인지 AI와 대화를 할 때도 논리 없는 단순한 질문은 사용자의 의도 파악을 어렵게 하므로 최적화된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카인지 AI 초기 접속 화면에도 명령어 작성과 관련된 지침이 적혀 있는데요. 비카인지 AI 프롬프트의 황금 공식은 시점, 목표, 형식, 어투, 지시어입니다. 이 5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면 훨씬 더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어려우시다면 기본적인 문서 작성법인 마크다운 형식으로 명령어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해서 점점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죠. 다만 교과 수업에 활용할 때는 반드시 학교 급과 교과 내용 그리고 단원의 핵심 내용을 명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한 간단한 개론을 살펴보았다면 실제 다양한 교과에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가령 국어교과의 경우 단순히 환경오염에 관련된 뉴스를 언론사별로 분석해줘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황금 공식을 접목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시점, 목표, 형식, 어투, 지시어를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명령어를 작성해 볼 수 있죠. 지식 이해 영역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교과에만 비카인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음악, 미술, 체육 등의 교과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비카인지를 다음과 같은 명령어로 입력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음리체 교과의 경우 주로 기능 영역에 치우쳤던 수업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비카인지 AI가 놀라운 것은 한글 기반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령 범교과적인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갖고 영어기사 형식으로 이를 표현하여 영어교과와 연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학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평균값과 최대, 최소값을 계산하는 문항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역사 교과의 경우 최근의 뉴스뿐만 아니라 IMF 등 역사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는 한국 현대사의 이 굵직한 사건들의 실제 당시 기록과 그 증언들을 분석하고요. 수업에 활용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 화면에서 학생들이 오늘날이 아닌 1997년 당시의 IMF 상황에 대한 기록 요약본을 읽고 오른쪽 화면처럼 당시 간행된 실제 기사의 원문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카인지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크롬 웹스토어로 접속해 크롬 작업창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색창에 크롬 웹스토어를 입력하고 웹사이트로 들어간 후 이 비카인지를 검색하면 바로 좌측 화면에서 보이는 모습이 뜨는데요. 여기서 크롭의 추가 버튼을 누르면 언제 어디서든 특정 텍스트를 읽을 때 비카인지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카인지 AI 언론사 선택 기능은 수업의 질적 차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언론사 선택은 비카인지 AI 초기 화면에서 언론사 선택을 클릭하면 됩니다. 언론사 선택을 클릭하면 수많은 언론사의 로고가 뜨는데요. 이 중 원하는 언론사를 선택하여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비카인지 AI 언론사 선택 기능 활용 사례로 별도의 기능 설정 없이 최근 사교육 관련 언론 반응을 요약해달라고 했을 때는 여러 언론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주지만 개별 언론사 답변 보기를 활성화하게 되면 동일한 주제에 대한 특정 언론사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언론사를 바꿔가며 언론사별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답변을 확인하며 미디어 프레임과 디지털 문해력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직접 인터넷 창을 켜고 주요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카인즈 AI를 처음 이용할 때는 좌측에 비카인즈 AI 가이드를 클릭하면 튜토리얼 기능을 통해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내용들을 미리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을 해소할 수 있는데요. 요약하거나 분석하고 싶은 자료가 있다면 파일을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단히 예시로 최근에 진행된 정부의 정책 동향에 대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할 때 각 언론사가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비카인즈 AI가 답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각 언론사들의 입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특정 언론사의 입장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언론사의 미디어 프레임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금강일보를 예시로 선택적으로 해당 기사들을 살펴보았는데 출처 펼치기 기능을 통해 어떤 기사에서 출처를 가져왔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명령어를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다양한 답변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이 뉴스 속 이슈는 어떻게 확장될까라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의 핵심 아이디어는 하나의 뉴스가 어떻게 시작해서 다른 이슈들과 연결되면서 확산되는지를 학생들이 비카인즈를 활용해 직접 분석해보는 활동입니다. 이걸 통해서 학생들은 뉴스를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업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해당 수업은 총 4단계로 구성을 했습니다. 1단계는 주제 도입으로 비카인즈의 오늘의 이슈에서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를 하나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제한 같은 주제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단계는 뉴스 탐색 및 정보 정리 단계로 학생들이 1단계에서 선택한 주제로 비카인즈를 활용해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학교, 부모, 중독, 학습 능력, 수면 부족 등등의 키워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시각화 자료를 제작하게 됩니다. 3단계는 비카인즈 AI를 활용해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언론사들이 어떻게 다르게 보도했는지 비교해보는 단계입니다. 어떤 언론사는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어떤 언론사는 자율성 존중을 강조하는 차이점들을 아이들이 직접 발견하고 미디어의 특징과 확장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4단계는 발표 및 토론, 성찰 및 확장 단계로 현재까지 탐구한 결과를 정리해 발표하고 민주시민이자 디지털 시민으로서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1년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뉴스 정보의 시계열 흐름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정보의 확산과 그리고 전파 경로를 추적함으로써 메타데이터, 메타 뉴스 리터러시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깊이 있는 학습의 일환이자 학생들이 탐구하는 방법을 깨닫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카인즈 활용 수업 설계 시 유의사항과 꿀팁을 몇 가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업 전 비카인즈 업데이트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비카인즈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최소 수업 전날에 다시 한번 검색해보고 어떤 자료들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민감한 정치적 이슈들은 더욱 주의 깊게 선생님들께서 미리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로 시각화 자료 적극 활용하기입니다. 비카인즈의 최대 장점은 바로 시각화 자료입니다. 키워드 클라우드, 관계도, 트렌드 그래프 등을 캡처해서 PPT에 넣으면 아이들의 집중도가 확실히 높아집니다. 특히 관계도는 칠판에 그려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셋째, 모둠 활동으로 발전시키기입니다.
가령 각 모둠별로 다른 키워드를 주고 분석하게 한 다음 서로 발표하게 하면 더욱더 풍성한 수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가 주제라면 1모둠은 탄소중립, 2모둠은 신재생에너지, 3모둠은 그린 뉴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비카인즈는 정말 강력한 도구지만 결국 수업 도구일 뿐입니다. 선생님들의 교육적 철학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더해져야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각자의 교과와 수업 상황에 맞춰 창의적으로 변형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사용하시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시면 꼭 다른 선생님들과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